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오늘의 투자 전략을 밀키트에 담아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저희는 윤수림 전문가님과 함께 우리 밀키트 종목들로 인해서 시청자분들의 투자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전문가님의 팍스 밀키트 조리 과정을 도와줄 저는 아나운서 허가은입니다. 본 방송은 9시 2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방송 종료 이후에도 전문가님과 계속해서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오픈 채팅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 2가지 오늘도 열어놓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QR코드 스캔하고 입장하실 수 있는데요.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실행하신 다음에 TV 화면에 나가는 네모난 QR코드에 가깝게 사진 찍듯이 가져다 대시면 오픈 채팅방 참여 링크 뜨고요. 글이 참여하기 버튼까지 누르시면 안으로 직접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으로는 문자 메시지 한 통 보내주셔도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받는 번호는 샵 3989라고 입력해 주시고요. 내용에 밀키트라고 3글자만 적어서 전송해 주시면 답장으로 저희가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 테니까 편하신 방법 택해서 안으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지난주 금요일 국내 시장 한식 밀키트 리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밤에 예정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잭슨홀 미팅 연설을 앞두고 경계 심리가 유입되며 양지수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미증시와 마찬가지로 전일 엔비디아의 호실적 발표로 훈풍이 불었던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단기적인 차익 실현 매물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개장 직후 2,502포인트까지 떨어졌던 코스피 지수는 어느 정도 낙폭을 만회하면서 2,519선에서 마쳤고 코스닥은 약보합 수준인 899포인트에서 거래 마무리됐습니다. 글로벌로 넘어가서 양식 밀키트 리뷰도 체크해 보겠는데요.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미국 증시 상황입니다. 잭슨홀 미팅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는 매파적인 발언을 했지만 시장의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는 오름세를 보이다 보합 수준까지 떨어졌고 2년물은 2006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한 뒤 상승폭을 점차 줄여갔습니다. 8월에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는 69.5로 예상보다 부진했지만 1년과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컨센서스를 웃돌았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1% 가까이 오르는 등 3대 지수는 모두 상승으로 마쳤습니다. 이어서 전문가님께서 저희 방송에서 알려드렸던 종목들의 수익률도 한번 확인해보고 넘어가도록 할까요? 현재까지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수익률 탑7 종목들입니다. 제일 최근에 알려드렸던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종가 기준으로도 8% 넘는 상승률을 자랑하고 있고요. 또 이 외에도 DR택은 포착해주신 그 다음 날에 상한가 가는 모습이 나오면서 현재도 30% 가까운 상승률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자, 이외에도 전문가님께서 미리 알려주셨던 상한가 간 종목들 혹은 계속해서 52주 신고가를 높여가고 있는 종목들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밀키트 종목들도 자리 옮겨서 직접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월의 마지막 주말 잘 보내셨나요? 이번 주는 계속해서 2차 장마가 예정돼 있다고 하는데요. 올 여름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계절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비인 것 같습니다. 이 비가 그치고 나면은 저희는 또 새로운 달을 맞게 되는데 8월의 마무리도 윤수림 전문가님과 함께 잘 해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희는 밀키트 종목들로 인해서 단기적이고 또 영양가 풍부한 수익 채워보겠는데요.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주말 동안 좀 충전 잘 하고 오셨을까요? 예, 뭐 이번 한 주는 뭐 충전이 완벽하게 완충이 된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배터리 100%의 상태이신가요? 네, 뭐 예, 확실히 충전이 된 상태라 뭐 이런 에너지와 이번 한 주의 시작도 이런 방향성으로 이렇게 갈피를 잡아줄 수 있는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반갑습니다. 다크호스 윤수림 멘토라고 합니다. 시장에 갈 종목들만 잡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에너지 잘 충전해서 돌아와 주셨다고 하니까 이번 주 밀키트 종목들은 특히나 더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전문가님과 저희가 아침마다 이렇게 밀키트 종목들 2종목씩 알려드리고 있는데 또 이제 새로운 한 주의 시작, 장 마감 이후에는 전문가님의 무료 방송까지 함께 하실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무료 방송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장 마감하고 나서 오후 4시 너튜브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후 4시에 너튜브에 윤수림 멘토 검색하면 무료 방송 시청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아침마다 알려드리는 밀키트 종목들 집중해보는 것도 좋지만은 하루의 마무리를 또 너튜브에서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시청자분들 회원 가입만 하셔도 커피 쿠폰 보내드리는 이벤트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벤트 기간 며칠 남지 않았으니까 빠르게 한번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해당 내용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관련 내용은 팍스경제TV 홈페이지 이벤트 배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는 이번 주 또 한 주의 시작을 열어보면서 지켜봐야 될 중요 이번 주 주간 이벤트들 전문가님께 직접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우선은 잭슨홀 미팅 뭐 큰 변수 없이 마무리가 잘 됐습니다. 전문가님, 저희 이번 주에는 어떤 부분에 좀 중점을 두고 시장 계획 세워가 보면 좋을까요? 네, 뭐 여전히 AI이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사실 지난주에 잭슨홀 미팅 이후에 시장이 전체적으로 약세 흐름으로 흘러가는 듯하였으나 이 금요일 시장이 다시 한 번 더 별탈 없이 이렇게 흘러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잭슨홀 미팅이 크게 뭐 리스크로 작용하진 않았다 이런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만한 부분들이 엔비디아가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엔비디아가 지난주 목요일날 이 약세 흐름을 띠고 난 이후에 금요일 시장에서도 뭐 별다른 그런 상승 흐름, 뭐 하락 분위기를 좀 연출을 한 모습입니다. 네. 뭐 마땅한 상승 흐름을 다시 반등으로 연출을 해준 모습은 아닙니다. 이런 내용들이 AI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 한 번 더 조정에 연출로 이렇게 흘러갈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를 중점으로 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AI를 빼놓고 시장에서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무리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전히 AI는 고성장 영역에 있습니다. 뭐 뿐만 아니라 지금 AI 산업에서도 엔비디아가 지금 보여줬던 뭐 실적이라든지 가이던스 이런 퍼포먼스들도 여전히 시장이 상존을 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정확하게는 엔비디아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들이 일시적으로는 나타날 수 있겠지만 이런 리스크적인 요인들의 부분들을 뭐 판단을 하고 들어온 물량들은 나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전히 성장에 대한 부분들은 엔비디아 그리고 AI 관련된 산업들은 여전히 고성장 영역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중점으로 살펴봐야 되지 않는 시장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고 또 추가적으로 뭐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들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 테슬라의 스페이스 X가 뭐 네. 지금 뭐 민간 항공 최초로 이렇게 흑자로 좀 전환을 했다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시장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시점 속에서 이 미국 시장을 우리가 바라본다라고 하면 이 지금 뭐 글로벌 매크로 플로우에 대한 내용들도 배제를 할 수는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대체적으로 이번 주에 고용이라든지 PC 관련된 이런 물가에 관련된 뭐 이런 이슈들도 지금 뭐 현재 시장이 상존을 하고 있다 보니까 뭐 이런 내용들이 금리 인상에 대한 내용들도 이 회피해 갈 순 없을 것이다. 쉽게 회피해 가기에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전체적으로 기대하고 있는 건 지금 물가가 다시 한 번 더 좀 안정적인 측면으로 잡히고 있는 좀 완화적인 스탠스로 흘러가는 게 현재 시장의 단순 안도 랠리 측면으로 이어가기에도 여전히 좀 긍정적인 구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미증시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9월이 다가오면은 FOMC가 다시 한번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물가 관련된 지표들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호시적 발표하고 주가가 급등을 했다가 그 다음 날에는 뭐 거의 보합 수준에서 마치고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은 2% 정도 하락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AI 관련된 종목들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그럼 전문가님 우리 시장 얘기로 넘어오면은 우리 시장에서도 여전히 엔비디아발 반도체, GPU, AI 관련된 수요 유효하다고 보고 계신 걸까요? 네, 지금 시장에서 엔비디아 그리고 뭐 AI 반도체, 뭐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쪽을 빼놓고 이야기하기엔 너무 무리가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지난주 금요일의 하락은 좀 일시적인 부분이다? 네, 여전히 하락이 나오더라도 이 조정은 단기적인 조정일 뿐 장기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제가 뭐 밀키트 방송을 시작하고 나서부터 뭐 지금까지 거의 AI 관련된 산업들은 누구보다 강하게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뭐 그런데 그만큼 지금 고성장 영역에 있고 메가 트렌드로 시장이 자리를 잡아주고 있는 만큼 우리가 이런 산업에 대한 이런 고성장 영역에 있는 뭐 이런 기업들, 산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배제를 하고 갈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뭐 AI에서도 현재 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라는 이 중분류와 이 분류를 지금 뭐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는 있지만 좀 더 세밀하게 지금 다시 한 번 더 종목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뭐 소프트웨어 내에서도 뭐 관련된 뭐 이런 뭐 유지 보수를 관리하는 기업들인 오파스넷이라든지 네. 혹은 뭐 하드웨어 내에서도 이 장비, 뭐 HBM 내에서도 다시 한 번 더 공정이 세분화로 이어지는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더 시세가 나타나는 구간이라든지 뭐 이런 산업들에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수급의 전환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을 해봐야 될지 지금 AI가 맞고 틀리다 이런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고 다시 한 번 더 AI 관련된 종목 그리고 반도체 종목 내에서도 다시 한 번 더 순환매가 들어오는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까 우리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하고 더 세밀하고 깊게 우리가 산업과 종목들을 바라봐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준비한 종목들도 이런 내용들과 크게 다르진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뭐 전체적으로 AI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가 AI 관련된 종목들을 빼놓고 이야기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여전히 AI 관련된 시장에 우리는 주목을 해봐야 된다. 그런 한 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 엔비디아에 관련된 종목들을 소개를 해주고 계시고 그 안에서 세분화돼서 또 실체가 있는 종목들 발굴해 주셨는데 오늘도 역시나 관련 종목을 밀키트 종목으로 선별해 주셨다고 하니까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 종목들에 대한 얘기는 잠시 후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는 중간에 이제 전문가님께서 잡아주셨던 종목들 중간 점검 한번 들어보고 가야겠죠. 지난주 수요일 아침에 알려주셨던 롯데관광개발 저희가 중국에서 이제 단체 여행 관련된 이슈가 있었고요. 이 외에도 이 종목이 정말 얼마나 탄탄한 종목인지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셨는데 롯데관광개발 뭐 지난주 금요일 좀 지수가 하락을 하는 와중에서도 종가 기준으로 8% 넘는 수익을 챙겨갈 수 있게 도와주셨고 종목 현재 보유 중이기 때문에 AS 한번 들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롯데관광개발 우선은 저희 지금 지난주 종가 같은 경우에는 16,340원 그 고점 부분 계속해서 잘 지켜주고 있는 상황인데 더 들고 가봐도 괜찮을까요? 네, 롯데관광개발은 제가 차트를 보시면서 중간 점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롯데관광개발이야 사실 현재 시장의 산업과 굉장히 좀 일맥상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다크호스 1차 상단선으로 제시해드렸던 15,800원 구간 15,800원대 구간은 저희가 1차 목표가로 바라볼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다크호스 1차 상단선. 1차 상단선 구간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이 종목들에 대해서 정량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뭐 종가 기준에서는 15,800원을 훌쩍 넘기고 이렇게 자리를 위치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흐름이 정상적으로 정상적인 지금 현재 매수세와 정량적인 이런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온 시점에서 제가 정확하게 롯데관광개발을 공략을 해드렸던 구간에선 지금 현재 뭐 꾸준하게 우상향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이는 여전히 이 롯데관광개발뿐만 아니라 이 중국인 관광객들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존재한다. 이런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밸류가 추가적으로 업사이드가 가능한 시점이다.
이렇게 시장이 판단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움직임이 나타났다라고 하면 사실 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이미 15,800원 1차 목표가 구간에서 충분히 수익 실현을 해도 좋은 구간이지만 우리가 2차 목표가로 바라볼 수 있는 구간이 지금 현재 다크호스의 2차 상단선이 알려주고 있죠. 사실 우상향 흐름을 하고 지금 2차 상단선 목표가를 지속적으로 높게 수정해 나가고 있다 보니까 지금 구간에서 오히려 16,340원 구간에서 17,800원 구간까지는 오히려 더 목표가로 수정해봐도 좋다. 좀 더 목표가를 올려봐도 좋은 구간이지 않나. 이렇게 네.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1차 목표가로 존재하는 15,800원 구간을 이탈하고 이 흐름이 지금 이탈을 하고 하방으로 좀 더 이어질 수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1차 목표가인 15,800원대 구간은 이 추세 이탈로 반응을 하는지 혹은 반응하지 않는지 이런 여부들도 우리가 중요하게 바라보면서 15,800원 구간을 이탈을 했을 때에는 추가적으로 이전 하방까지도 다시 한 번 더 차익 실현 매물이 나타날 수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구간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집중을 해봐야 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리스크 조절은 우리가 충분히 이행을 하면서 이전 2차 목표가는 다크호스 2차 상단선 구간이 17,800원 구간까지는 단기적으로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이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금일 롯데 관광개발 중간 점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지난주에 뉴스가 나왔던 부분이 이제 중국 단체 관광객들이 한국을 찾았고 또 면세점에서 쇼핑을 했다 이런 부분이 나오면서 관련 종목들에는 좀 좋은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롯데관광개발 벌써 1차 목표가를 터치를 하고 계속해서 우상향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17,800원까지 목표가 상향 조정해봐도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보유하신 분들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저희가 이 외에도 이렇게 다양한 수익을 더 높은 수익 챙겨간 종목들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KN솔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종가 기준으로도 지금 50% 가까운 상승을 자랑하고 있고요. 폴라리스 오피스, 지난주 또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 X가 공개되면서 또 한 번 상한가 기록하고 현재도 40% 가까운 상승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하신다면 매일 이렇게 준비해 주신 두 종목, 기업 설명과 가격 전략까지 방송에서 다 공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전문가님께서 이번 주의 시작 충전하고 돌아온 에너지만큼 강한 상승 에너지 보유한 밀키트 종목들 두 종목 담아 오셨다고 하니까 자 이제 직접 소개해드리기 전에 오늘 저희 장 마감 후에 무료 방송 안내 다시 한번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4시에는 너튜브에서 윤수린 멘토님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너튜브 검색창에 윤수린 멘토 검색하고 무료 방송 시청하실 수 있고요. 그날 하루에 이제 시장 정리해보고 다음날 전략 전문가님과 함께 방송에서보다 조금 더 빠르게 세워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 무료 방송 시청하시면서 입이 좀 심심하실까봐 저희가 커피 기프티콘 보내드리는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은 팍스경제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해당 내용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 오늘의 밀키트 종목들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앞서 좀 잠깐 언급해 주셨다시피 엔비디아 관련해서 수혜 받아갈 수 있는 종목도 오늘 새롭게 담아 오셨다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 종목은 근데 이름만 봐서는 엔비디아와 전혀 연관은 없어 보여요. 이름만 보면 모르시는 분들께서는 좀 농산물 쪽인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밀키트 종목은 토마토 시스템. 을 담아 오셨어요, 전문가님. 네. 자, 이 토마토 시스템이 엔비디아와 연관이 있나요? 예, 엔비디아와 연관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네네. 이 엔비디아와 관련된 이 엔비디아가 파생된 지금 현재 AI 그리고 이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환경이 지금 사실 모든 관련된 이 종목들의 이런 AI 관련된 종목들에 영향이 없다라고 솔직히 판단하기에는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AI 쪽인가요? 네, 정확하게 말씀드려서는 비대면 의료 AI 서비스와 네. 그리고 이런 종합적인 이 AI 소프트웨어 이런 환경 구축을 담당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설명드리니까 조금 어렵죠? 감이 오지 않지 않습니까? 아직도 저는 토마토와 AI의 연관성이 뭔지 모르겠어요. 네,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이 시스템을 담당을 하고 이 시스템 환경을 구축을 한다. 이는 즉 우리에게 맞는 프로그램과 맞는 서비스를 개발을 해주는 이런 시스템
이런 IT 업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사실 개발사입니다. 이렇게 툭 까놓고 좀 네. 이렇게 시원하게 이야기 드리면, 그런데 과연 이 기업이 어떤 기술을 가지고 어떤 기술을, 이런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고 있길래 도대체 이런 비대면 서비스와 의료 AI 서비스의 연관이 지어지는가? 이런 부분들을 판단을 해보자면, 일단 지난주에 한번 이슈가 나왔습니다. 비대면 이 진료에 대한 이 법제화를 지금 박차를 가하고, 지금 비대면 진료에 대한 내용들도 지금 지속적으로 지금 확대를 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지금 규제로, 지금 법안으로 이제 발표가 됐다. 이런 내용인데, 정확하게 우리가 의료 쪽이나 혹은 이런 우리 전산 프로그램들을 한번 살펴보자면, 네. 대체적으로 고객 정보들이라든지 혹은 맞춤형 세분화된 분류 서비스라든지 이런 소프트웨어 기능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대부분의 이런 우리가 병원 같은 데 가게 되면 이런 고객들의 정보, 그리고 우리가 캠퍼스 이런 서비스만 보더라도 정보, 그리고 이런 우리들의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을 정리를 해주고 나열을 해주고 하는 의료 서비스를 지금 이런 소프트웨어를 담당을 하고 있는 게 바로 토마토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사실 이 내용들이 단순하게 의료 AI로 들어간다라기보단 정확하게 AI 서비스가 구축이 되는 데 있어서 웬만한 모든 이런 기능들에 거의 다 접목이 된다라는 게 사실 핵심이죠. 이런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네. 고객 정보 데이터베이스 사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토마토 시스템이 할 수 있는 내용들은 단순하게 의료 AI 서비스뿐만 아니라 사실 의료 AI 그냥 AI 서비스에 관련된 내용들은 거의 모두 다 접목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는 기업인가 봐요. 네, 그렇죠. 사실 소프트웨어라는 게 단순하게 한 가지 산업에만 파생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대체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고객 정보를 입력을 해서 이 고객 정보를 기반으로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고 이렇게 영위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AI 자체적인 사업 또한 가능한 부분이고, 이런 내용들을 단순하게 이렇게 서비스 유지 보수 개발 제공 이런 형태로 흘러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말 그대로 이런 세일즈 판매 기업이 되는 거죠. 이런 사실 고객층과 타겟팅을 어디로 두느냐가 사실 중요한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런 내용들이 지금 의료 AI 서비스와 지금 대체적으로 AI 산업으로 지금 모든 지금 기업들이 탈바꿈을 하는 시점에서 네. 이 의료 AI 관련된 모멘텀과 그리고 이런 대체적인 AI 서비스 쪽으로 확대가 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토마토 시스템이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금 역량이라든지 지금 현재 기업 그리고 대외적인 환경들 또한 지금 너무 유리한 환경이지 않나? 토마토 시스템에게 너무 유리한 환경이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고, 지금 이런 사업들이 지금 대학 교육 사업이라든지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캠퍼스 지금 캠퍼스 사업이라든지 대체적으로 지금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이런 기관에서도 지금 이 의료 AI뿐만 아니라 이런 자체적인 데이터베이스 이런 시스템 또한 지금 지속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에 지금 토마토 의료 AI가 토마토 시스템의 이런 서비스가 글로벌하게 확대가 될 가능성이 높은 구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네. 지금 이런 기업들의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만한 부분들은 우리가 생소한 기업들이 과연 검증을 거쳤냐. 이런 부분들을 사실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재무적으로 봤을 때 이 토마토 시스템이라는 기업이 사실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지금 이전 상장을 한 기업이란 말입니다. 네. 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지금 사실 생소한 기업이라는 게 정말로 우리가 잘 들어보지 못한 기업이 이렇게 이전 상장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생소한 기업이라고 느껴질 수가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충분히 재무적으로는 검증을 거친 기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고, 네. 2022년 영업이익률이 대략적으로 27.5% 정도에 육박을 하는 그런 모습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또한 매출이 270억밖에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영업이익은 75억 원 가량.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46억 원가량 이렇게 형성이 된 모습과 네. 지금 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 또한 이 정도면 지금 굉장히 양호한 수준을 좀 달리고 있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앞으로 AI 서비스와 의료 AI 산업들이 지속적으로 확대가 되는 만큼 우리가 충분히 이런 소프트웨어 기업들에게는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퍼포먼스가 굉장히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토마토 시스템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밀키트에 담기 참 좋은 종목명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토마토 시스템, 자, 토마토와는 크게 상관은 없는 것 같고요.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고 있는 업체인데 이 업체에서 개발한 원격 진료 서비스인 사이버 MD 케어가 올해 미국 내에서 서비스가 예정이 돼 있다라는 좋은 소식도 있었고요. 최근에 뭐 주가 흐름도 좀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저희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님께서 의료 AI 관련된 모멘텀으로 좀 지켜볼 수 있겠다라고 해서 오늘의 밀키트 종목으로 선별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은 잠시 후 개장 이후에 체크해 드릴 예정이고요. 두 번째 종목에 대한 얘기도 우선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전문가님 혹시 요즘 MBTI가 너무 유행이잖아요. 예. 우리 전문가님은 어떤 유형이실까요? 제가 ESTP 유형이라고. ESTP 네. 전문가님 그러면 너 T야 이렇게 했을 때 T라고 대답하실 수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요즘 MZ세대 감성을 아직까지 따라가기에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두 번째 종목은 너 T야 물어봤을 때 EST야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종목이 오늘 두 종목 다 좀 이름이 특이한 것 같아요. 두 번째 종목은 예스티인데 반도체 장비 관련된 종목입니다. 네. 우선은 이 종목이 조금 더 엔비디아의 관련성을 좀 더 높게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예, 그렇죠. 일단은 제가 이 ST라는 종목에 대해서는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ST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 ST라는 종목이 비교적 좀 생소하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사실 ST라는 종목에 대해서 가볍게 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린 것 같지만 너 ST야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가볍게 좀 재미나게 좀 풀어난 것 같지만 사실 이렇게 저도 예상치도 못한 질문들이 많이 이렇게 날라오는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지금 ST라는 종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HBM 관련주예요, 사실. HBM 관련주인데 우리가 이 HBM이라는 산업이 과연 어디에서 파생이 되었는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봤을 때 HBM 그리고 SK 하이닉스 이런 내용들도 결국엔 엔비디아의 GPU에 탑재가 되는 HBM이라는 이런 고대역폭 메모리에 우리가 집중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반도체 훈풍에 지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리고 엔비디아 또한 이런 강세 흐름을 보여준 입장에서 우리가 이 HBM 관련된 종목들의 추가적인 밸류 업사이드 또한 가능한 구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지난주 금요일날 움직임이 조금 상이하게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지난주 금요일날 한미반도체는 오히려 약세 흐름을 나타낸 반면 반대로 EST라는 종목은 매수세가 유입이 되기 시작했어요. 이런 움직임을 과연 HBM 관련주 내에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을 때 기존의 HBM 공정에 대해서 우리가 짧게 한번 이렇게 풀어드리고 하자면 대체적으로 TSV 장비는 우리가 드릴로 구멍을 내는 그런 공정이라고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고 여기에 흠을 메꿔주는 어밋 어닐링 장비라든지 이 흠을 메꿔주고 그 내에서 기포를 이렇게 지금 메꿔주는 본더 장비 이렇게 접착을 해주는 본더 장비 그리고 여기 내부에 이 구멍을 뚫고 지금 그 안에 기포와 흠집들을 빼주고 이렇게 접촉을 해주는 이런 장비를 어닐링 이런 공정이라고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HBM 내에서 어닐링 공정을 담당을 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EST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EST라는 기업이 지난주 이제 목.금 이렇게 뉴스 기사로 이렇게 나온 내용 중 하나입니다. 이런 어닐링 공정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좀 확대가 되고 있다. 지금 EST라는 기업이 HBM 사업으로도 확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엄포를 내놓으면서 지금 다시 한 번 더 EST라는 기업의 매수세가 밸류가 이렇게 증대가 되는 모습으로 연출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금요일 날의 움직임을 판단을 하고 있고 이런 관련된 AI 반도체 이런 기업들도 추가적인 업사이드가 가능하다 이런 공정에 이런 근거로는 여전히 싼 종목들은 많다 이런 지금 AI가 고성장 영역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내용들 중에서도 EST뿐만 아니라 HBM 그리고 이런 산업들 AI 관련된 산업들도 다시 한 번 더 밸류가 업사이드가 될 수 있을 만한 환경 구축이 됐다 이런 움직임이 지난주 금요일 날
그리고 제가 앞서 시황에서 풀어드렸던 것처럼 대체적으로 지금 이런 수급의 색깔이 바뀌어 나가고 있다는 거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판단을 해봐야 되는 구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뭐 EST뿐만 아니라 뭐 HBM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AI 반도체 관련된 하드웨어 종목들은 여전히 밸류가 업사이드가 가능한 구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네. 뭐 종합적으로 지금 뭐 이런 이력에 EST가 과연 뭐 실제적으로 명암이나 내밀 수가 있느냐 이렇게 우리가 한번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죠. 물론 시장에서도 지금 HBM 관련된 산업 내에서도 이런 후발주자의 역할을 좀 담당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일각의 시선도 뭐 있다라는 부분들을 감안을 해봤을 때 이 큐어 장비라고 좀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EST가 하고 있는 사업이 네. 뭐 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사실 큐어 장비는 사실 매출 수주 기록 또한 이런 수주 기록 또한 지금 뭐 지속적으로 존재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뭐 EST의 큐어 장비가 지금 HBM에도 접목이 된다라고 했을 때 분명 긍정적으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다. 그리고 과거 이전에도 이런 큐어 장비의 수주와 이런 같이 협동 뭐 이력이 있다 보니까 충분히 HBM 사업으로 나서서 뭐 지금 EST가 보여줄 수 있을 만한 퍼포먼스는 충분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마지막으로 이 큐어 장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파악을 해보자면 이 웨이퍼 가압 큐어 장비는 지금 반도체에서 지금 뭐 미세 공정이 들어갈 때 그 미세 공정 내에서 그 반도체 안에 있는 뭐 기포라든지 그리고 이런 기포나 이런 경화 이렇게 단단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좀 진행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안에 기포가 빠짐으로써 네. 이 반도체의 마찰이 줄어들고 이 반도체의 기포를 빼고 다시 한 번 더 접착을 시키면서 오히려 이 반도체의 단단함과 오히려 마찰이 줄어드는 그런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다. 이런 내용들이 미세 공정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고 뭐 종합적으로 HBM에도 접목이 된다라고 하면 너무 뛰어난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EST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엔비디아 그중에서도 이제 HBM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최근 시장에서 상승 흐름이 뜨거운 상황이죠. HBM 관련된 종목 중에서 EST를 오늘 두 번째 밀키트 종목으로 담아주셨습니다. 자, 이 종목이 저희가 앞서 전문가님께서 알려드렸던 한미반도체, 이오테크닉스 같은 좋은 흐름 잘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타점은 잠시 후에 다크호스 라인 통해서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8월 28일, 8월의 마지막 주 월요일 오늘 시장도 출발했기 때문에 현재 시장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양지수, 예상지수 구간에서부터 기분 좋은 상승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 현재 0.57% 올리면서 2,533선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0.74% 상승합니다. 그러면서 지수는 906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시장에는 현재 외국인만 매도로 시작을 하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 투자자들은 소폭이지만 매수세 보여주면서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넘어가서 테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가장 강하게 상승하는 테마는 요소수 쪽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KG케미컬이 15% 급등으로 출발하면서 주가는 1,500원 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롯데정밀화학과 TKG 휴캠스 같은 종목들도 강보합 수준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는 미디어 관련된 종목들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시간을 거래해서 상한가를 기록했었던 YTN과 IMBC가 오늘 장에서도 10% 전후의 상승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임명이 되면서 이 MBC의 민영화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수혜를 기대하면서 오늘 장 강한 상승으로 출발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외에도 SBS와 SBS 콘텐츠 허브도 2% 전후의 상승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SBS가 이 SBS 콘텐츠 허브의 지분을 100% 확보해서 완전 자회사로 편입을 하겠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개별 종목도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시간 종목 조회순위 높은 종목들 살펴보시면은요.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 좀 눈에 띄고 있는데 코리아나가 오늘 장 13% 넘는 급등으로 시작하면서 주가는 5,3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거래소로 이전 상장 소식이 전해진 포스코 DX 오늘까지도 강한 상승 흐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1.6% 가까이 들어 올리면서 45,100원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시큐레터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 코스닥 시장 상장된 종목이었죠. 지난주 목요일 상장된 이후로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16% 넘는 급등으로 시작을 하고 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보안 솔루션 관련된 기업이죠. 그리고 다음으로 좀 보실 만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STX가 현재 11% 가까운 급등으로 출발하면서 주가 3만 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 먼저 체크를 해보시면은 삼성전자는 우선 0.5% 정도 내리면서 66,800원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SK하이닉스는 0.8% 정도 상승입니다. 주가 11만 7,400원 선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빨간불 켠 종목들이 더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포스코 그룹주들 지난주부터 흐름 계속해서 좋은데 포스코 홀딩스 역시나 1.2% 상승으로 출발하고 있고요. 이 외에는 네이버도 1% 넘는 상승, 그리고 카카오가 0.4% 정도 올리면서 48,300원 선에서 주가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넘어가서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도 잠깐만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에코프로가 0.8%, 에코프로 BM은 0.3% 상승으로 오늘장 시작하고 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0.6% 올림세로 출발하고 있지만 하지만 제약 같은 경우에는 0.6% 내리면서 68,8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 새로 제약바이오 쪽 보시자면 HLB는 1%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SM이 1.4%, 올림 1.4% 정도 상승하고 있지만 JYP 같은 경우에는 약보합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는 오늘장 개별 종목들까지 체크를 해봤고요. 저희 오늘 알려드렸던 밀키트 종목들의 가격 전략 같은 경우에는 잠시 후에 윤수림 전문가님과 함께 다시 한번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요일 시장 우선을 양지수 상승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상승폭 약간은 줄여긴 했지만 그래도 코스피 0.4%, 코스닥 0.6% 상승으로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지난주 금요일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 기록했었던 DSEN이 벌써부터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와 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회사의 분할 결정을 철회했다는 보도가 있었고요. 오늘 장에서 벌써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자, 우리 밀키트 종목들의 가격 전략도 전문가님의 다크호스 라인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종목이었던 우리 소프트웨어 관련주 토마토 시스템부터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오늘 장에서는 2% 정도 눌림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주가는 5,530원 선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전문가님 우리 토마토 시스템의 매수 가능 범위와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까지 한번 확인해 주시죠. 네, 토마토 시스템은 제가 차트를 보시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마토 시스템 현재 주가 충분히 긍정적으로 살아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종합적으로 지금 현재 움직임으로 봤을 때 장 초반에 약간 일시적인 흔들림은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뭐 주가의 흔들림이 있더라도 여전히 AI 그리고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종목들은 담아가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누차 강조를 드렸습니다. 자, 지금 현재 다크호스 1차 상단선 구간에서 2차 상단선이 지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도 충분히 저점 매수세로 우리가 반응을 할 수가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매수 가능 밴드 범위는 5,600원 구간부터 시작해 5,400원 구간까지는 현재 다크호스 1차 상단선 부근에서 충분히 매수 가능 밴드 범위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목표가는 우리가 1차 목표가는 5,900원 구간
5,900원 구간 다크호스 2차 상단선 구간이 우리가 1차 목표가로 바라볼 수가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그럼 2차 목표가는 우리가 과연 어디로 잡아봐야 될까요? 라고 이야기를 드렸을 때 뭐 이전 고점 구간을 한 번 더 돌파를 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2차 목표가는 이전 고점 구간인 6,280원 구간 6,280원 구간을 우리가 2차 목표가로 바라볼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아주 많이 3차 목표가를 우리가 잡아본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2차 목표가를 돌파를 하고 2차 목표가를 돌파를 하고 안착을 했을 때는 그 이상에는 우리가 7,000원 구간까지도 앞자리가 바뀌는 구간까지도 기대를 해볼 만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아주 만일 지금 이런 흐름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봤을 때 지금 현재 구간에서 추세 이탈이 나타난다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 다크호스 하단선 구간이 4,700원 구간 4,700원 구간을 이탈을 했을 경우 뭐 지금 구간에서 뭐 4,700원 구간을 이탈을 했을 때 다크호스 하단선을 이탈을 했을 때에는 추가적으로 이전 저점까지도 일시적인 조정 압력이 나타날 수가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4,700원 구간을 이탈을 했을 때는 단기적으로 4,000원 구간까지는 충분히 주가를 흔들 수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구간 내에서 체계적인 대응은 필수로 가져가야 되는 종목 중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 토마토 시스템이라는 기업에 우리가 더 높은 가치를 부과해 볼 수가 있는 그런 이유는 뭐 AI가 여전히 시장의 메가 트렌드다. 지금 조정이 나타나더라도 뭐 이 조정은 일시적일 뿐 장기적인 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뭐 지금 두 가지 뭐 포인트는 또 뭐 지금 기업의 실적이나 향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가이던스가 뚜렷한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분석을 해볼 때 이미 성장의 영역에 있고 매출의 흑자를 기록한 그런 기업에 우리가 굳이 두려워할 필요가 있을까? 오히려 가산점을 줘도 우리는 이쁘게 봐줄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종합적인 내용들을 정리를 해봤을 때 뭐 여전히 AI 산업에 대한 고성장 영역에 존재하는 종목 중 하나고 뭐 지금 이런 매출에 영업이익에 뭐 이런 흑자도 지금 뚜렷하게 나타내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뭐 지금 구간에서 크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오늘 토마토 시스템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토마토 시스템이 전문가님께서 앞서 알려주셨던 지니너스, JLK, 뷰노 같은 의료 AI 관련주들처럼 좋은 흐름 이어가기를 바라면서 알려주신 가격 전략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00원에서 5,600원 사이에서 충분히 매수 가능한 자리로 보고 계시고요. 다만 4,700원 이탈할 경우에는 손절을 혹은 그 이후에는 4,000원까지 눌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손절 라인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하지만은 앞으로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모멘텀을 생각해 봤을 때 2차 목표가 6,280원 넘어선다면 앞자리가 또다시 바뀌는 구간까지 지켜볼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다음 종목 우리 반도체 장비 HBM 관련주 예스티의 가격 전략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스티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 1.4% 정도 올리면서 현재 19,26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전문가님 예스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면 오늘까지 좀 상거래 연속 상승인데 지금 자리도 충분히 좋다고 보고 계신 걸까요? 예, 오히려 지금 자리가 더 좋지 않나? 이렇게 앞으로 더 갈 수 있다. 네, 그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다크호스 1차 상단선 구간에서 자리를 잘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내용들이 지금 EST뿐만 아니라 지금 뭐 시장의 흐름 속에서도 지금 이렇게 뚜렷하게 양봉을 잡아주고 있는 종목들은 오히려 지금 시장의 관심과 열기가 뜨거운 종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뭐 지금 구간에서 오히려 EST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공략을 해보는 게 더 좋은 전략이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단기적으로 상승 흐름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 상승은 충분히 이유가 있고 명분이 있는 상승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전에 뭐 지지부진했던 움직임을 다시 한 번 더 돌파를 하는 그런 상승 캔들이 지금 다크호스 1차 상단선 부근에 위치를 해주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지금 구간은 지금 주가가 다시 한 번 더 바닥을 짚고 지금 돌아서는 다크호스 1차 상단선 안착 구간이다. 아주 많이 이런 상승 캔들이 나타나지 못했다고 했으면 분명 15,000원까지 다크호스 2차 상단선 하단선 구간까지 움직임이 지금 뭐 약세 흐름으로 더 흘러갔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지금 그런 구간에서 다시 한 번 더 반등 흐름을 잡아준 모습이다 보니까
분명 이 구간은 지금 주가의 움직임의 턴어라운드 구간이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뭐 현재 매수 가능 밴드 범위는 19,150원 구간부터 시작해 19,000원대 구간, 19,150원대 구간부터 시작해 19,000원대 구간이 현재 매수 가능 밴드 범위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우리가 손절가로 잡아야 되는 구간이 과연 어디일까?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미 이전에 주가의 움직임이 돌아선 구간이 바로 우리가 손절가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죠. 뭐 아주 많이 이 구간에 이탈을 했을 때는 뭐 지금 뭐 다크호스 하단선까지도 더 밀려날 수가 있는 구간입니다. 뭐 이전에 지지를 한번 확인했던 구간이기 때문에 이 지지를 확인했던 구간에서 다시 한 번 더 지지가 일어나지 못한다라고 하면 이 구간에서는 추세 이탈로 이전에 물량들이 받았던 물량들이 지금 매도세로 다시 한 번 더 이어질 수가 있는 환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지금 데드라인 16,000원, 16,500원대 구간은 우리가 꼭 지켜줘야 되는 자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1차 목표가로 바라볼 수 있는 구간은 바로 다크호스 2차 상단선 구간이죠. 다크호스 2차 상단선 구간 25,500원 구간, 25,500원 구간의 다크호스 2차 상단선 자리라고 할 수 있는데 정확하게 전고점입니다. 전고점, 다크호스 2차 상단선 구간. 지금 전고점까지는 한번 바라볼 수가 있는 에너지를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그럼 2차 목표가는 우리가 그럼 어디로 봐야 되느냐? 1차 목표가를 다크호스 2차 상단선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럼 2차 목표가는 당연히 전고점 돌파 이후에 뭐 추가적으로 앞자리가 바뀌는 뭐 21,000원, 22,000원대 구간에 뭐 22,000원대 구간까지도 우리가 널널하게 좀 바라볼 수가 있는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분명 이유가 있고 명분이 있는 매수세가 들어왔으니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적극적인 공략을 굳이 두려워할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EST 차트 분석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밀키트 종목이었던 EST 가격 전략도 잡아주셨습니다. 19,000원에서 19,150원 사이에 진입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6,500원 손절 라인 잡고 대응하시되 저희가 25,000원 전고점까지 노려볼 가능성이 충분한 종목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 또 앞서서 리뷰를 도와드렸던 종목 롯데관광개발이 오늘장에서도 지금 5% 넘게 상승하면서 이 종목 계속해서 좀 신고가를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전문가님, 저희 롯데관광개발도 오늘장 이제 이렇게 출발하고 있는 시점에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할까요? 앞서서 17,800원 선까지 바라볼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오늘장에서 벌써 17,550원까지는 돌파가 나왔습니다. 자, 우선은 한 번 더 짚어드리고 오늘 마무리해보도록 할까요? 네, 롯데관광개발은 제가 차트를 보시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롯데관광개발이 17,800원까지 구간까지도 제가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뭐 다크호스 2차 상단선 구간이 지속적으로 팽창을 하고 있다 보니까 뭐 지금 이런 움직임이 좀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전 고점 구간까지 그리고 뭐 다크호스 2차 상단선 구간까지도 지속적으로 팽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뭐 충분히 좋은 흐름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뭐 여전히 호재에 대한 모멘텀에 대한 지금 움직임 또한 긍정적으로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구간이고 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뭐 2차 목표가 구간인 지금 18,000원 구간 18,000원 구간까지는 다크호스 2차 상단선이 팽창을 하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뭐 충분히 보유 전략 또한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뭐 지금은 1차 목표가가 지금 다크호스 1차 상단선이 16,800원으로 지금 또 다시 한 번 더 확대가 된 모습입니다. 오늘 추가적인 상승 흐름으로 2차 상단선을 돌파를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16,800원 구간을 이탈을 하고 지금 현재 구간에서 다시 한 번 더 뭐 추세 이탈이라든지 모멘텀 소멸이라든지 이런 내용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어느 정도 차익 실현 지금 전략을 취하는 것도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뭐 지금 뭐 움직임이나 전체적인 섹터의 흐름 자체가 좋다 보니까 롯데관광개발이라는 기업 자체적인 색깔을 봤을 때 뭐 매출이 아예 0원에서 뭐 1원 그리고 뭐 100원 이런 식으로 뭐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히려 뭐 카지노 쪽이다. 뭐 다시 한 번 더 지금 롯데관광개발의 사업 모델을 봤을 때 충분히 턴 어라운드가 나타날 수도 있는 구간이다라고 제가 애초에 진입할 때 이야기를 드렸던 것처럼 네. 뭐 여기서부터는 선택과 대응의 영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뭐 호재가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뭐 지금 이 호재가 더 이어질 수는 있지만
이 호재가 앞으로 더 이어진다라는 마땅한 지금 시장에 그런 분위기가 없기 때문에 지금 분위기에 동승을 해서 지속적으로 2차 목표가까지 바라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보유 전략과 지금 구간에서 이미 어느 정도 나타날 만큼의 시세는 나타났다. 나는 충분히 1차 목표가 부근에서 지금 차익 실현 대응 전략과 지금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하고 가는 것도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선택의 영역이다라는 부분 타이틀로 오늘 네. 롯데관광개발 중간점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롯데관광개발까지 다시 한번 짚어주셨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시청자분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오늘의 밀키트 종목들 정리해드리면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밀키트 종목으로는 소프트웨어 개발사인 토마토 시스템,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반도체, 그중에서도 HBM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예스티를 포장해 주셨습니다. 자,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투자 정보는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판단은 언제나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내일 더욱더 알찬 밀키트 종목들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